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국시 직전에 전체를 다 훑으실 수 있도록 벼락 과외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필기실기 들어가 있고요. 말 굉장히 빨리 합니다. 재생속도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날까지 꾸준히 반복하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노인의 부양 문제는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부양합니다.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뭔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줄여보자. 노인도 일자리를 좀 개선시켜보고 세대 간의 갈등의 격차를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2번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거 있죠? 증가하는 건요, 안 좋은 거 다 증가해요. 내향성, 안으로 파고든다. 경직성, 뭔가 새로운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조심성, 너무 조심해서 결정장애도 잃고 느려진다. 의존성, 뭔가 신체적으로도 불편하니까 의존하고 자식이나 배우자 모두에게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의 경향, 애착심도 증가한다는 거. 그땐 그랬었지.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 뭔가를 남기고 가고 싶은 경향이 증가한다는 거. 감소하는 거. 좋은 게 감소한다는 거죠. 독립성이 감소. 뭔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유대감 감소. 적응도 못하고 능동성이 떨어지고 융통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장기 요양보험제도. 전체적으로 돈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나라에서는 20%를 대줍니다. 본인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내죠.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 보험료에서 부담한다 이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별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보건 향상, 보건이라는 말을 건강이란 말로 대체하시면 돼요. 건강이 향상되고 뭔가 이 사회보장,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장기 요양 급여의 목적은 뭘까요? 그 불편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잖아요. 가사활동, 신체활동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게 바로 목적이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표준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는 표준이 개인별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고시에 표준이라고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개인별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그냥 이용계획서 이렇게만 보세요. 이용계획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 얘기가 나와야 되죠? 본인 부담률 이런 게 나오면 이용계획서고요. 인정서는 등급이 나오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용계획서든 인정서든 수급자가 뭐예요? 그 등급 신청한 사람. 수급자에게 1등급 나왔습니다. 치매 5등급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돈 얘기 나오면 뭐라 그랬죠?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이게 바로 이용 계획서라는 거. 그리고 등급은 인정서. 등급, 그 대상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그리고 서비스 종류 뭘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정서예요. 유효기간 거의 다 2년이죠. 그런데 또 2년 후에 갱신하면 1등급은 4년마다. 2, 3, 4등급은 몇 년마다? 3년마다. 5등급은요, 2년마다 한다는 거. 그래서 최소 2년 이상이라는 거.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요,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이것도 맞고, 대상자의 삶의 질을 증진한다. 불편한 사람을 도와준다. 다 맞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죠?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시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다 기억하면 어려워요. 신체만 기억하세요. 사람과 사람의 몸이 닿아야 된다. 스킨십이 있으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몸 단장, 식사 돕기, 구강 관리, 이동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이런 거 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몸이 닿아야 돼요. 몸이 닿는 것은 신체다. 신체 지원을 해주는 거다. 개인 활동 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활동 지원은 신체 활동 지원이나 개인 활동 지원 똑같잖아요. 이 활동 지원을 기억하지 마시고 신체냐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는 거냐. 개인적인 일 도와주는 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랑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대상자가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거 있죠? 병원 예약되어 있어요. 같이 가줄 수 있겠죠. 은행 업무,
그리고 뭐 주민센터나 관공서 가는 거요.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거 뭐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혼자 나가서 물품을 구매하고 약 타가지고 오는 겁니다.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하거든요. 은행 가고 관공서 이거는 두 개 겹치죠? 대상자랑 같이 가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가거나 일단 집 밖에서 하는 행동들은 개인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근데 이 중에서요. 물품 구매 중에서 여러분 장보기가 그러면은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걸까요? 장보기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보기만 물론 물품 구매긴 한데 식재료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요것만 생활지원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생활지원. 내가 밥 먹고 청소하고 세탁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장보기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생활지원 서비스이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물품 구매해 주는 것은 대신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우면 다 틀리죠? 장보기는 요양보호사의 생활이다. 가정주부의 생활은 장보기이다. 생활지원 서비스라는 거예요. 정서지원은 말 그대로 정서를 지원해 주는 거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벗이 돼줍니다. 상담도 해주고요. 의사소통을 해줘요. 편지 대필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편지 대필이 업무겠어요? 일상생활 지원이겠어요?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서지원, 가사지원 몇 분 이상? 아닙니다. 60분 이하예요. 인지지원 등급 인 6, 그것만 60분 이상이었어요. 치매 대상자는요, 그 행동 변화에 대처해야 됩니다. 일관된 요양보호 아니었죠? 획일화된 요양보호 아니었어요.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였습니다. 왜? 양치 안 한다 그러면 양치는 어떻게든 시켜요. 그런데 옷 안 갈아입는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해요. 밥 안 먹는다 하면은 그것도 기다렸다 먹였잖아요. 그래서 행동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치매 대상자는 치매 관리 지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스킨십이 닿는 건 신체 활동 지원이다. 스킨십은 신체, 은행 가고 관공서 가고 물건 사다 주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니까 개인이다, 개인. 그 중에서 장보기만 생활이다, 생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상담을 해줬다. 이건 어떤 서비스냐?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잖아요. 정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뭔가 잘 모르겠으면 다 정서적인 거예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은 어떤 서비스? 개인적인 업무를 봐주니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거. 요양보호 서비스는요. 대상자의 습관, 취향, 기호를 반영해야겠어요. 시설 대상자가 개별화된 식단과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권리는요. 내가 지금 고혈압 대상자야.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데 나만 저염 저지방 식단을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질이 높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똑같이 그냥 파마해주는데 나 파마약 좀 좋은 거 좀 써주세요. 이거 뭐죠? 이게 바로 질 높은 서비스예요. 커트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개별화입니다. 파마 약만 질 높은 서비스예요. 직무 훈련을 시켜주고 있어. 교육 기회를 주고 있어. 굉장히 질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시설 대상자의 권리, 매트릭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안락한 침대, 안락한 매트릭스 이렇게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정서적인 학대. 내쫓아버린다 이랬어요. 협박을 일삼았다.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거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이거 제가 시험본 35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신체적으로 학대한다. 날씨가 추우면은 몸이 너무 고생스럽고 날씨가 더워도 마찬가지죠. 신체적으로 학대된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자식이 80대 노모를 추운데 밖으로 내쫓아서 얼어 죽은 적이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성희롱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 일단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도 되고요. 성희롱이었잖아요. 만약에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당했어. 그럼 뭐죠? 단호하게 일단 하는 거였어요. 단호하게. 부적절하면 일단 단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센터장, 관리 책임자, 위에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보고한다. 보기가 이거 하나가 답이 아니에요.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이 답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 유효기간 지난 영양제를 대상자가 못 버리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하고 이거 날짜가 많이 지나서 버리셔야 돼요. 몰래 버리면 안 되고 그 앞에서 당연히 동의를 얻고 버리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한다 하면은요. 왜 거부하는지, 입안에 무슨 혓바늘이 돋았는지, 틀니가 망가졌는지, 상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또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상황에서 보호자가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까 이 의료용품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저희 센터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려움을 해결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대상자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까 남자 요양보호사를 변경해주세요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제가 상의해볼게요. 항상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내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옴 하면은 뭐죠?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답입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그쵸? 접촉한 사람은 모두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 치료하는 거예요.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려면요. 무릎은 굽혀요. 미스코리아 제스처.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만 굽힙니다. 자세를 낮추고 기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힌다. 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지 앞뒤로 벌리든지 낮은 자세로 무릎을 구부리고 결핵 대상자, 결핵 검사를 받는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뭐 2주에서 한 달 이후에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검사 결과가 안 나와서요. 요양보호사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업무를 중단한다. 얼마나? 2, 3일간. 노로바이러스 일종의 장염입니다. 이 손으로 음식 만들면 이거 먹은 사람도 걸린다는 거예요. 학대로 피해 입은 노인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쉰다. 이거예요. 보호해주고 심상담해주고 침신 치유 프로그램을 해준다는 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다 외우면 여러분 다 틀리니까 쉼터다. 학대 입었어. 쉼터에서 쉬게 한다 이거예요. 요양보호사의 대처.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어.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해요. 무조건 성적 불쾌감, 부적절한 성행위, 성행동 하면은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나서 센터장에게 또 보고하죠. 야한 농담, 새치 혀로합니다. 성적인 유포,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다 혀로하는 거예요. 횟자리에서 여기 앉아서 술 좀 따라봐 했습니다. 접촉했나요? 말로 했죠? 혀로 했죠? 그러면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과거 섹스는 언제 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라는 거. 성적으로 접촉했을 때만 신체적인 성희롱이에요. 장기 요양요원의 지원센터. 요양요원 대표적인 게 요양보호사고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센터는 어떤 일을 해? 권리침해도 상담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검진도 해준다는 거. 요양보호사의 직업적인 윤리 중요하죠. 국가고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파트에서 세네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계속 공부한다. 기술을 익힌다. 똑같은 말이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업무 중에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요.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죠. 처음에는 요양보호사가 가면은 좀 대상자한테 잘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을인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은 대상자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럼 내가 갑이 된 것 같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한다. 치매 말기 대상자예요. 인지지원 서비스 몇 분 해야 된다. 6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어떤 거 해야 되지? 탬버린 치기 해야 될까? 이런 거 다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요. 수영해야 돼요. 왜? 수영은요. 수중 운동이에요. 체중이 부하되지 않겠죠? 그러면 통증이 좀 완화됩니다. 골다공증은요? 골다공증은 체중을 좀 부하해서 근육을 움직여서 이 골밀도를 좀 다지는 걷기가 좋았다. 물론 퇴행성 관절염 환자 걷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영이 더욱 좋다는 거. 베스트한 건 수영이라는 거, 골다공증은 걷기라는 거. 국가고시를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걷기는 어떤 질환에도 다 좋아요. 피부가 건조해 그러면요. 보습제를 바른다. 로션이든 오일이든 발라주세요. 대장암, 여러분 이거 아직도 저자녀 시기가 뭔지 자녀 시기가 뭔지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너무 많죠? 자녀 시기가 뭐예요? 섬유소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 시기, 뭔가 잔반이 남아있다, 찌꺼기가 많다, 섬유소가 많다 이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저 자녀 시기는 뭐야? 저 자녀 시기 먹어서 대장암 걸렸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낫는다.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을 먹어라. 그래서 대자녀 시기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된다. 대자녀 시기. 그럼 저자녀 시기는 뭐야? 이거 먹어서 대장암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장암은 자녀 시기를 먹어야 됩니다. 채소, 과일 먹죠. 자녀 시기 먹어요. 겨울철 안전 수칙 볼게요. 겨울철 안전 수칙은요. 갑자기 추운데 나가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게 낫다. 새벽이나 밤에 하는 것보다. 실외, 원래는 밖에서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갑자기 추워지면 뇌졸중 올 수 있잖아요. 혈관이 수축하니까. 그리고 폭염에 노출되었다면은요.
시원하게 해야겠죠. 시원한 물을 마신다. 뭐 그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뭐 이런 것들.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기피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스키장 못 가겠어요. 이거 스키 타다가 뭐 부러질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요. 예전에는 한 1m 높이서도 잘 뛰어다녔거든요. 지금은 왠지 뭐 불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편이에요. 노인들은 훨씬 더 하겠죠. 다칠까봐 두려워서 운동을 좀 기피하기도 합니다. 걷는 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면 어렵다는 거.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 혈압이 조절돼도 먹는다. 계속 먹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요, 이전 약 안 먹고 새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미리그램이 더 줄었거나 늘었을 수도 있고 항상 새로운 약을 먼저 먹는 거. 이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 살쪄서 이게 배가 눌리니까 압력 때문에 생기는 게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살 빼야 됩니다. 비만 관리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절박성 요실금, 소변이 마르자마자 화장실 갈 새도 없이 절박하게 나와요. 이거 진짜 곤란하겠죠? 역류성, 가득 차가지고 넘칩니다. 복압성이 많이 나오죠? 살 빼야 된다. 비만 관리한다. 요실금 물 먹나요? 안 먹나요? 물 상관없이 잘 먹어야 돼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 흡연은 나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금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좋아진다. 이게 답이에요.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뭐 일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에요. 욕창 있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줘요? 체위 변경합니다. 누워있는 대상자 2시간마다, 앉아있으면 1시간마다. 노인성 질환,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젊은 사람 설사 하루 이틀 했다고 기절하고 의식 없나요? 노인은 그만큼 약해요.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는 거. 대상자가 변비가 있어. 그러면 똥 매리면 즉시 화장실에 가야 돼요. 여러분, 똥과 오줌 중에 참아서 나쁜 것은 똥입니다. 똥도 골라요. 소변은 조금 참아도 괜찮은 게 방광에 용적이 조금 커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물 안 먹고 섬유소 안 먹으면 생기지만요, 마약성 진통제 먹었을 때 변비가 생깁니다. 저희 엄마가 무릎 연골 수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르핀이라고 해서 그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먹어요. 조그맣게 하늘색으로 요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먹으니까 변비가 엄청 심해지시더라고요.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을 때 변비가 생깁니다. 선망은요, 무조건 급격하게 온다. 빠르게 온다. 갑자기 온다. 스피디하게 온다. 어느 순식간에 온다. 이것입니다. 그냥 서서히 오는 진압력 장애 같은 것은 치매로 연결하시고요. 급성으로 온다. 인지장애나 진압력 장애 증상도 보이고 갑자기 진행되고요. 집중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잠 잘 못 자요. 밤에 막 자꾸 일어나서 어디 간다고 합니다. 의식에 문제가 있어요. 이 선망은요, 예를 들면은 뭐 전신 마취하고 나서 깨어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망이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치매 환자가 선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급격하게 왔다가 또 완전히 급격하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 증상이 남아있기도 해요. 뭐 무릎 연골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 무릎 전문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하시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왜? 그 무릎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갑자기 선망이 와요. 그러면 신경정신과로 리퍼해서 뇌검사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맞는 선망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수술은 대학병원이 좋긴 하더라고요. 선망에 있는 대상자, 익숙한 것을 가까이에 둔다입니다. 사진, 달력, 시계. 약간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같아요. 급성으로 진행되고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는 거.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말기에는요,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기에는 좀 힘듭니다. 초기에는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장기 기억은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다 하면은 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검사 받는다.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 한쪽 눈만 아파도 양쪽 눈을 다 체크한다 이것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하다 하면 뭐예요? 백내장이죠. 그리고 압력이 있다, 아프다 하면 녹내장이었어요. 노화로 인해서 뇌 분비계 변화. 가장 많이 오는 거 뭐예요? 당뇨죠. 기초 대사율이 감소해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더 조금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당뇨병, 내분비계 질환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운동 시작한다.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에 운동한다는 거.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잘라요.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혈당에 대비해야 돼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혈당 수치가 300이야 운동한다? 이거 아니죠.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한다. 약 먼저 먹겠죠.
약은 의사 처방에 따라서 먹는다. 당뇨는요, 상처 치유가 굉장히 지연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한 게 당뇨예요. 한마디로 혈관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당뇨는 나중에 그 발에 상처가 있으면 잘라버린다 해서 당뇨 발을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자르다가 안에 괜히 뭐 세균이 파고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대상자의 영양관리 시 과일류는요, 하루에 한두 번 먹어라. 그냥 과일 한 번 정도 먹으면 된다. 향신료를 사용하래요. 식초, 후추, 파, 마늘. 왜? 입맛 돋구라고요. 설탕, 뭐 소금 이런 거 많이 넣지 말고 약간 그냥 냄새와 이 향신을 이용해서 입맛을 돋궈라.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요,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 목이 말라서 이 뇌에서 물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노인은 내가 목마른지 몰라요. 나 지금 탈수되기 직전인데 목말라도 목마른지를 모른다. 정말 그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하루 종일 물을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맨날 따라가지고 드시라 그래도 정말 뭐 500ml 드실까 말까였습니다. 목마른지를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목말라서 물을 먹을 정도면 완전히 몸에 진짜 수분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식사 구성원을 이용한 식사 계획의 원칙. 요거 그 바로 직전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단백질은 매일 먹는다. 이래도 맞아요. 매일 먹는데 하루에 3-4번 먹으래요. 끼니마다 먹으라는 소리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이런 보기가 있어서. 근데 또 다른 보기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걸 또 답을 틀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유는 뭐예요? 밥이죠. 빵이죠. 국수예요. 몇 번 먹어요? 하루 3끼 먹으면은 일단 2에서 4회. 2끼 먹을 수도 있고 밥 2번 먹고 빵 1번 먹을 수도 있으니까 2에서 4회예요. 단백질은 매회 먹는다. 채소류도요, 제일 많이 먹어야 돼요. 한 끼에 2가지 이상 먹으니까 3끼 먹으면 6개 아닙니까? 그쵸? 채소 제일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단백질 먹어라. 밥은 그냥 한 공기 먹어라. 과일은 그냥 하루에 1개, 2개. 유제품 먹어라. 뭐 두유나 우유 먹으면 되겠죠? 하루에 1잔 정도.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하는 예방접종.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죠. 매년 맞는 거는 뭐예요? 인플루엔자 독감이었어요. 그리고 시설, 요양원 가기 전에 맞았으면 좋겠는 거. 면역력 하면은 생기는 거 대상포진. 또 폐렴구균. 그쵸? 대상포진은 뭐예요? 자결감 타는 듯할 자결감.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 대상포진이에요. 보고 내용이 복잡해 하면은 서면 보고하죠. 상황이 너무 급해 전화로 하죠. 구두 보고합니다.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되면은 서면 보고, 급하면은 구두 보고, 뭐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장점이 있다는 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성. 나 그냥 깨끗하게 죽을게. 나 그냥 억지로 심피소생하지 마, 혈액투석하지 마, 항암제 주지 마, 인공호흡기 억지로 주지 마, 이거예요. 19세 이상 성인이면은 누구나 작성 가능한데 무조건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요. 등록했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내가 이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했다고 연동 안 돼요. 처리는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멈출 수 없는 거. 너무 내가 통증이 심하고 영양분, 물 공급, 단순한 산소 공급 안 주면 그냥 죽는 거. 이거를 안 하면 오히려 죽게씩 만드는 거. 살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밥은 주고요. 단순하게 산소 주고 물은 줍니다. 또 너무 아파서 주는 진통제 정도의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 억지로 이렇게 살리는 거는 안 하겠다. 말기 암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진통제랑 이 먹고 이 마시는 거 정도는 계속 공급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임종 적응 단계. 부분협 우수예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화났죠? 이거 뭐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아시겠죠? 아니야, 나 믿을 수 없어. 이거 뭐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타협. 내년에 벚꽃은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타협입니다. 말하지 않고 울어요. 우울이죠? 나는 지쳤어.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예요? 수용해요. 받아들이는 거. 대상자의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뭐 나와야 돼요? 뇌졸중 나와야 돼요. 중. 제가 급해서 저번에 뇌졸증이라고 했다가 또 댓글 엄청 달렸습니다.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고요. 입의 좌우 모양 대칭인지 걸어보세요 해서 비틀거리는지 보면은 이 뇌졸중 전조 왔나 알 수 있어요. 뇌졸중의 증상. 일단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눌해져요. 그렇게 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병원 빨리 가야겠죠? 언어 장애가 옵니다. 몸이 약간
굳는 느낌이 들어요. 걸었을 때 비틀비틀 거려요. 실제로 저희 아빠가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서 서울대병원 응급실 갔었는데 똑바로 걸어보세요 하더라고요. 아, 똑바로 걷네요. 그럼 뇌졸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MRI도 찍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겠죠.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러워 했어. 일단 우선적으로요.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를 바꿨을 때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바로 직전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어지러워 눕히고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다시 앉히는 거예요.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생활 한다고 뇌졸중이 악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이렇게 말해주래요.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혈액순환이 너무 급격히 되면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뭐 괜찮다고 합니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요. 신체가 아파요. 마음이 우울하면 몸이 아픕니다. 진짜예요. 두통, 소화불량, 뭔가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어. 이거는 내가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나 이제 늙어서 그런가? 우울증일 수 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와 같다 해서 가성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치매인가? 나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의욕이 없네. 이게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질환은요. 잔뇨량이 증가한다. 오줌을 싸도 깨끗하게 뭔가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남아있는 것 같다. 잔뇨량이 증가한다. 임종에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소변량이 없습니다. 이것을 핍뇨라고 하는데요.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없어요. 어깨나 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색 변화를 방지한다. 이건 임종 후죠. 얼굴이 까매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 머리 올려주고요. 조명을 차분하게 한다. 임종. 사람이 죽었을 때는 조명이 차분해져요. 화장실은 무조건 밝습니다. 사후강직 몇 시에 되나요? 2시간에서 4시간. 이 전에 자세 바르게 유지해야 되겠죠? 눈이 안 감겼어. 솜을 적셔요. 그래서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솜을 적셔서 이 눈 위에 올려놓으면 눈이 감겨진다고 해요. 의치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하죠. 사람 죽었는데 의치 거의 안 뺍니다. 그냥 화장하는 경우 많아요. 대상자의 소요 목록을 만든다. 소유물의 목록만 만듭니다. 요양보호사는. 얼굴을 시트로 덮어요? 아니에요. 어깨까지만 덮습니다. 어깨까지만 덮어요. 얼굴 덮는 드라마 이거 작가들 공부해야 돼요.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요. 우리가 빼지 않습니다. 원래 의료행위 다 우리 하지 않았죠? 간호사에게 제거도 간호사가.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은 제거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되는 질환. 간 심신갑부 기억하시죠? 간경화 복수 찰 수 있으니까. 심부전 심장이 원활하지가 못해. 매일 체중 측정해야 돼. 물 먹는 거 붓는 거 조심해야 돼. 심장이 수축력이 저하됐다 하게 하면은 이게 심부전이었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는 질환 심부전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한다. 심부전이었죠. 그리고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하면은 뭐죠? 동맥경화증이었습니다. 신장부전,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 할도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둘 다 저하증이에요. 부신 기능 저하증. 간경화,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간심신, 갑부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방광염. 염증은요, 물을 많이 먹어서 염증을 배출해야 되니까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라 이겁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은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저도 요즘에 진짜 자는데 숙면 못해요. 자주 깹니다.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나이 먹으면 더하다는 거. 대상자 그래서 어떻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자야 또 일정한 시간에 깹니다. 낮잠은 삼가해야 돼요. 사실 밤에 못 자면 낮에 너무 졸리고 피곤하거든요. 낮잠 자지 말라고는 하는데 이러면 낮에 뭐 사실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날 저녁에 잘 자겠죠? 취침 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너무 자극적인 거 보거나 이러면은 잠이 오히려 안 온다고 하네요. 뇌가 각성돼서. 근데 책 보면 다 잠 오지 않습니까? 저녁에 과식하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밤새 소화시키느냐고 잠이 더 안 온대요.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줄인다. 카페인은 각성시키잖아요. 잠이 더 안 온다는 거. 여러분 시험 기간에 커피 드시면 또 잠 오시죠? 평소에는 안 와. 시험 기간에는 책만 봐도 자. 커피 먹어도 잔다는 거.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너무 괴롭지 않나요?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이제 코 골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잡니다. 코 고는 사람은 정말 잘만 자죠? 얄미워 죽겠어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중요하죠? 진통제. 진통제인데 해열 진통제, 그냥 진통제 타이레놀도 팔아요. 또 뭐 팔아요? 단순한 소화제도 팔잖아요. 해열 진통제, 뭐 두통약, 소화제,
팔고 있습니다.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철 좀 들어라, C. 철분제는요, 흡수가 안 돼서 오렌지 주스, 비타민 C랑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칼슘은요, 비타민 D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철 좀 들어라, C. 이거는 정말 국가고시의 단골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회의는 일단 대상자 위주의 회의예요. 사례 회의입니다. 응? 그럼 요양보호사들, 이런 직원들이 하는 회의는요? 원래 회의예요. 아시겠죠? 대상자 하면은 사례 회의고요. 요양보호사가 한다 하면은 원래 회의예요. 이 사례 회의하는 목적은 뭐예요? 대상자의 서비스 질을 뭐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천식, 알레르기 하면은 천식이죠. 꽃가루, 뭐 고양이 털, 이것에 알레르기 일으키는 게 천식이에요.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 천식입니다. 과민 반응, 알러지, 나를 자극을 주는 뭐 꽃가루, 고양이 털, 이걸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회피요법이 좋다. 기간지가 좁아지죠? 그러면 기간지 확정제 우리가 그 운동하기 30분 전에 하고 또 운동하라고 했어요. 집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찬 공기에 노출됐어요. 차고 건조하죠? 이때 천식, 기침 엄청나게 한다는 거. 천식 대상자, 고양이 목욕시키면 악화된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다 나빠지죠. 폐활량이 감소해요. 숨차죠. 기침 반사 감소. 기침으로 뭐 가래랑 뭐 다 뱉어내고 해야 되는데 기침 제대로 못 뱉으니까 이게 쌓입니다. 그래서 폐렴 생길 수가 있어요. 섬모 운동 감소, 콧구멍에 털 많아가지고 필터링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는 거. 실기 시작하겠습니다. 좀 굵직하게 가도록 할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오른쪽이 불편한 거예요. 침상에서 식사할 때 편한 자세는 항상 건강한 쪽을 먹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죠. 불편한 쪽은 지지해주고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왼쪽으로 먹게 한다. 이게 답이 됩니다. 마비된 쪽을 지지하는데 뭘로?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항상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이동 변기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붙잡게 한다.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대상자 약품 보관 방법. 안약이나 귀약은 상온에다 보관합니다. 상온이 몇 도냐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뭐 어디서 그런 문제를 보셨는지 상온은요 보통 한 15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온이라는 것은 한 15도씨 정도이다. 그리고 실온은 뭐예요? 실온은 실내 온도예요.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너무 디테일한 질문 하셨는데 상온은 한 15도 정도이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고 했다. 가루약은요. 물에 녹여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뭐 1ml 줘야 된다. 1cc 줘야 된다 했을 때 양이 적잖아요. 그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아시잖아요. 바늘 제거하면 1mm, 2mm 눈금 있으니까 물에 녹여서 이렇게 먹인다. 또는 뭐 숟가락으로 먹인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 관을 통해 영양 공급하는 게 위관 영양, 경관 영양, 비위관 영양입니다. 콧줄로 코에다가 줄 넣어가지고요. 위에다가 집어넣는 게 위관 영양이죠. 경관 영양. 관이 지나간다. 경관 영양이에요. 중요한 거. 영양액 따뜻하게 준다. 1분에 50cc, 50ml 이상은 주입하지 않는다. 설사하니까. 그리고 비위관이 콧구멍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윤활제를 좀 발라준다는 거. 항상 중요한 거. 영양액은요. 위장보다 높게 건다. 우리가 링거 맞잖아요. 그리고 뭐 수혈 맞잖아요. 사람이 여기 누워있으면 항상 내 몸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한 가지 뭐였죠? 소변 주머니였습니다. 소변이 우리 몸에 다시 흡수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방광 아래. 이 아랫배 아래 있는 거는 소변 주머니고요. 뭐든지 다 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 몸을 타고 흡수되게끔 위에 있다. 귀에 염증이 있어. 귀약 넣죠. 항상 중요한 거. 귀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요. 후상방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귀약은요 약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귀에 또 이게 차가운 게 들어가면요 막 메스껍고 오심이나 구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귀 입구를요 잠깐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약 5분간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이비인후과 가서 약 넣고 5분간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이렇게 의자에 기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의 겉에 웨이도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귓속을 닦는다 하면은 무조건 요양보호사에서 틀립니다. 귓속을 닦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합니다. 귓바퀴를 닦는다, 웨이도를 닦는다,
닦는다, 귀에 겉을 닦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 깔죠. 그리고 문 안에 응급벨을 설치해서 응급상황 시에 누를 수 있게 합니다. 조명은 밝게 한다. 항상 조명이 밝은 곳. 24시간 편의점처럼 불을 켜놓고 밝아야 되는 곳은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대상자 그 침상에서 똥 쌌어. 그거 닦을 때도 불을 밝게 했습니다. 왜? 어두우면은 제대로 못 닦으면 나중에 문제되니까요. 하지만 차분한 조명, 이건 어디였어요? 임종시에. 대상자가 죽었어, 임종했어. 그때는 조명을 좀 차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화장실은 밝게 한다는 거. 문턱은 없애야 되겠죠. 문턱이 있을 때 휠체어는 어떻게 됩니까? 문턱이나 울퉁불퉁한 바닥에는 휠체어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시죠? 화장실 앞에 바닥에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놓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선이 막 있다면 전선도 접선해서 딱 깨끗하게 안 보이게 한다.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 바지를 입을까 말까 막 움켜잡고 있어.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또는 회음부 쪽에 뭐가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돼요. 유치 도뇨관, 도뇨관이 뭐예요? 소변줄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소변줄 계속 꼽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이에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 아래에 둔다고 했죠? 사람 몸보다 아래에 있는 건 무조건 소변 주머니이다. 소변 양이나 색깔을 확인하는데 2시간마다 확인해요. 항상 체위 변경도 2시간마다 확인하고 뭔가 불편한 것을 2시간마다 확인합니다. 이 관이 만약에 꺾여 있거나 눌려 있다고 하면 소변이 안 빠지겠죠. 그럼 굉장히 배가 팽만되면서 아파요. 살펴줘야 된다. 금기사항이 없다면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우리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환 뭐 있었어요? 간, 심신, 갑부 있었죠? 이거 아직도 못 외우신 분 설마 없겠죠? 간, 간경화, 심장부전, 심부전이죠? 또 신부전, 신장에 부전하다 또는 만성신부전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었어요. 얘네는 수분을 제한합니다. 이렇지 않는 한 뭐 도뇨관 하고 있다고 또는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물 안 먹는 거 아니라는 거. 요양보호사는 절대로 유치 도뇨관 넣고 빼고 방광세척 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 절대 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이게 소변이 잘 빠지는지, 줄이 꺾였는지, 눌렸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뭔가 불편하면 또 보고를 해야 되겠어요.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그고 알콜솜으로 소독한다. 이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배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한 어느 정도 차면은 변기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알콜솜으로 닦아준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 입안을 깨끗이 닦으려면요, 일단 뭐 차를 마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닦아줍니다. 어떻게? 위 닦고 아래 닦고 위 닦고 아래 닦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닦는데요. 위는 윗니 그리고 윗 잇몸 닦고요. 아래는 아랫위 아랫잇몸이 아니라 잇몸 먼저 닦고 이를 닦으래요. 그리고 입 천장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은 혓바닥이죠. 볼의 왼쪽 오른쪽 안쪽을 닦아요. 그래서 위 아래 그리고 볼따구니를 닦아주는 거예요. 윗니, 윗잇몸, 아랫잇몸, 아랫니, 입 천장, 혓바닥, 볼 안쪽. 입안을 왜 닦아낼까? 치아가 없거나 연하장애, 삼킴이 장애가 있어 무의식 대상자 의식이 없으면 본인이 뭐 어떻게 입을 닦겠습니까? 또 살이 들리기 쉬운 대상자 양치하기가 힘들고 있죠? 입안 닦아냅니다.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혈우병이요. 피가 안 멈춥니다. 이런 경우 치실은요, 그 잇몸에 이렇게 실을 집어넣어서 짝짝 그 음식물 빼내다가 피가 납니다. 안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치실을 좀 주의해라 이겁니다. 여성 대상자 회음부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항문이 제일 마지막에 닦아라. 왜? 여기 여러분 보시는 생식기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여기 소변이 나옵니다. 요도가 있죠? 여기 질이 있어요. 맨 뒤에 항문이 있습니다. 이 순서로 닦아야 돼요.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와요. 똥에는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이 이 질이나 요도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도, 질, 항문 212 글자의 그 개수예요. 212 순서 또는 앞에서 뒤로 닦아라. 위에서 아래로 닦아라. 이런 말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요로 감염이 안 걸린다. 회음부 청결 시 수치심이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상자 스스로하게 도와야 한다. 본인이 좀 할 수 있어. 그러면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시범을 보이고 하게 하는 거. 요양보호사는 그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지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 본인이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동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 거동이 불편하니까 목욕탕에서 목욕을 못하고 침상에서 목욕을 합니다. 어떻게 닦아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아요. 여러분, 손을 놀지 마세요. 눈 닦아보세요. 코, 볼, 그 다음에 입이에요. 눈, 코, 입이 아니고요. 눈, 코, 볼, 입. 그 다음에 이마 닦고요. 그 다음에 귀 닦아요. 그 다음에 목 닦습니다. 아시겠죠?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요거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노래라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유방은요,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고요. 눈은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닦습니다. 깨끗한 쪽을 먼저 닦아요. 눈곱 있는 쪽과 깨끗한 쪽이 있다고 하면 깨끗한 쪽 먼저 닦는 거예요. 배는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여러분, 사우나 가서 때 밀고 마사지 받잖아요. 배 어느 방향으로 닦아요? 마사지 그 세신 언니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잖아요. 왜? 장 꼬이니까. 항상 몸에 그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줘요. 이 팔이 있다고 하면은 팔 쪽에서 이 팔꿈치 쪽으로. 종아리는 종아리에서 허벅지 쪽으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혈액순환 잘 되려면 이 끝에서 안쪽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는 거. 사이드에서 중심으로 닦아줍니다. 목욕 후 물을 마시게 하거나 우리 목욕탕 갔다 오면 바나나 우유 먹잖아요. 수분 섭취한다. 휴식 취하게 한다. 손발은 담그는데 한 10분 담근다. 10에서 15분까지 숫자가 맞아요. 따뜻한 물에 담궈서 손톱, 발톱 원래 딱딱한데 말랑말랑하게 하죠? 그러고 나서 잘라줍니다.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은데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맞추시던지 글자로, 발톱은 일자로 또는 이런 일자 그림, 손톱은 둥글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손톱은 둥글어도 되는데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특히나 발톱 일자로 잘라야 되는 대상자? 당뇨병 환자였어요. 당뇨병 하면은 또 뭐 있어요? 발기부전. 운동하고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30분 운동한다. 여러분, 다 연결하셔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입마건, 탈건 기억하시죠? 입힐 때는요, 마비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야. 그럼 왼쪽이 마비 쪽이죠. 그러면 오른쪽이 뭐예요? 건강한 쪽이죠. 이렇게 써놓고 입마건을 쓰는 거예요. 입마건. 입을 때, 만약에 입을 때 물어봤어. 왼쪽 편마비야. 입을 때 어떻게 입냐? 입을 때 마건. 마비 쪽이 뭐야? 아, 왼쪽이구나. 그 다음에 건. 오른쪽이구나. 이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벗길 때는 탈건 또는 벗건. 탈건 하지 말고 벗건 하세요. 탈이시 건강한 쪽인데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벗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다. 그러면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벗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벗건. 건강한 쪽 먼저이다. 건강한 쪽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럼 오른쪽. 그리고 나중에 왼쪽.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든지 머리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입마건, 벗건 이걸 항상 써놓으세요. 그리고 건강한 쪽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입히는 순서니까 일단 입마건을 적으세요. 왼쪽 편마비죠. 그러면은 마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잖아요.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입힐 때는 입마건, 마비 쪽이 왼쪽이야.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럼 벗을 때는요? 여기 지금 수액 맞았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벗을 때는요? 벗건. 오른쪽이 먼저다. 그 다음에 왼쪽이다. 중간에 수액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벗건 적어놓고 어느 쪽이 편마비인지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인지 적어놓으시면 돼요. 중간에는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지마비, 사지가 다 마비됐어. 이런 경우는요. 요양보호사가 어디 지지해요? 무조건 상체만 두 곳을 지지합니다. 하체는 지지할 게 없어요. 대상자 앞에 서고요. 대상자 손 꺾이지 않게 양손을 가슴 위 올립니다. 상체 어디 두 군데 비쳐요? 목 밑에. 사지마비는 목을 못 가눠요. 목 밑에 하나 받치고 또 어디? 이 손을 가슴에 모으잖아요. 그 부분을 받치고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깨 밑 또는 모은 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체 두 군데 목에다 손 놓고 또 하나는 어깨 밑. 모은 손을 이렇게 밀치면서 일어나는데 이때 다리 넙다리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골절되지 않도록 다리를 잘 펼치고 일어난다고 했어요.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일으키고요. 몸통을 편하게 돌려 앉힌다. 이것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는 상체를 두고 지지한다. 그래서 중요해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어떻게 해요? 서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머리 돌리죠.
팔 꺾이지 않게 팔 위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지지해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하죠. 상체는 어깨 지지하고 하체는 엉덩이 지지해요. 그리고 자세 옮긴 다음에 편안하게 받쳐준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파토리 다 똑같아요.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힐 때 일어날게요 설명하고 그쪽에 서고 손 가슴 위에 올려놓고 마비치기 위로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라고 했어요. 상체는 어깨 지지해, 하체는 넙다리 지지해 돌려 눕히고 나서 편하게 하는데 한쪽이 건강하죠? 한쪽 팔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식사 도울 때 사례 예방하려면요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긴 게 오히려 사례가 안 걸린다. 먼저 목을 축이래요. 말 시키면 사례 걸리니까 말 시키지 말고요. 또 앉아서 먹을 때 그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래요. 우리 식탁에다 팔 올리면 예의 없다 하지만 이런 대상자들은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된다. 식탁의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배꼽이면 여러분 본인의 배꼽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낮습니다.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정맥주사 맞는 대상자 어떻게 도와요? 주입속도 적절한지 보고요. 다 끝났어. 눌러주죠. 비벼주지 않아요. 왜? 피 먹으니까. 피멍 예방을 위해서 눌러준다.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보고합니다. 무조건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해요. 소변이 이상해. 대변이 점액성이야. 무조건 보고한다는 거.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 어떻게 해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게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어야 되고요. 안전 손잡이를 잡아준다. 화장실은 항상 조명을 밝게 한다고 했어요. 차분한 조명은 임종시라고 했습니다. 응급벨을 설치합니다. 어디다? 문 안에. 또 보기 뭐로 나와요? 문 밖이라고 하죠. 문 밖에 언제 나와서 벨 누르고 있어요? 문 안에 있어야겠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18번 휠체어를 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 바닥이 턱이 있고 울퉁불퉁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 내려온다. 그래야 속력이 주니까요. 내려갈 때 이렇게 비탈진 길을 내려갈 때 휠체어 이렇게 뒤로 돌려야겠죠. 요양보호사가 뒤를 흘끔흘끔 보면서 마이클 잭슨처럼 가는 거 내려갈 때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가서 앞으로 나옵니다. 휠체어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기억하시죠? 턱에서 내려갈 때는요. 뒤로 돌린다. 그리고 턱에서 내려갈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턱은 일단 앞바퀴를 들어 올려. 내려가는 것은 뒤로 돌려. 이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가파른 내리막길. 가파른 하면은 경비가 지그재그라고 했고요. 내리막길은 뒤로 돌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으면 되겠습니다. 접는 순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랬죠? 야 그만 만나자 접자. 야 잠바네나 18 잠발 18 접는 순서죠. 잠금장치를 잠굽니다. 여기 잠금장치 어디 있잖아요. 잠그고요. 발 받침대 접어요. 그리고 나서 시트 가운데로 여기 접혀져요. 들어 올려요. 그리고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점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잠금장치 잠그고요. 발 받침대 접고요. 시트 들어 올리고요. 팔걸이는 모아 접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뭐가? 접을 때. 펼 때는 항상 잠금장치 먼저라서 잠팔시예요. 잠팔시 발은 없어집니다.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올 때요. 무조건 상체만 부축합니다. 어깨랑 몸통 부축해요. 허벅지 부축한다 이러면 땡 틀렸어요. 건강한 손으로 바닥 짚게 하고 알아서 내려오게 합니다. 보행기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아픈 다리랑 보행기는 무조건 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트 건강한 다리 순서다. 한쪽 다리가 아파. 보행기랑 세트로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간다. 근데 둘 다 아파. 그럼 보행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한 다리 그냥 상관없다. 보행벨트 보행기는요. 환자의 불편한 쪽 뒤쪽을 보조합니다. 뒤쪽 벨트를 잡는다 뒤에 있는다 이거예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지건마 적으셔야 되죠. 올라갈 때는요.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오른쪽 편마비예요. 마비 쪽이 오른쪽이야. 그럼 건강한 쪽은 왼쪽이야. 이렇게 쓰셔야죠. 그럼 올라갈 때는 지건마, 지팡이, 왼쪽, 오른쪽. 이게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 내려갈 때는 지마건.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다리. 마비다리가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적어놓고 하세요. 지팡이 위치는요. 건강한 쪽으로 짚어요. 아픈 쪽으로 짚어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짚습니다. 15cm 짚어요. 이렇게 오른쪽 발가락, 새끼발가락 여기서 15, 이 정도의 지팡이를 짚습니다. 항상 지팡이는 건강한 쪽에 짚는다는 거. 아픈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소하고 연필도 못 잡습니다. 지팡이 그 바닥 끝에 고무 상태 확인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이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요,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이나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하래요. 등에 넣거나 엉덩이에 넣어서 이거 바람 빠졌는지 본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작동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척추 고정판 순서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고정하는 거죠. 무릎, 엉덩이와 여기 손목, 그 다음에 위팔, 여기 어깨, 여기를 고정합니다. 이 척추 고정판이에요. 대상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고정판을 사람 밑으로 집어 넣는다는 거. 자세 변환용 쿠션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커버를 분리해서 세척 소독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집에 있는 쿠션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찰이 적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돼요. 미끄러져야 한다 하면 틀려요.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겠고요. 지퍼가 좀 안 보여야 돼요. 지퍼에 또 살 닿으면 욕창 생기니까요. 감염 예방하는 법. 혈액은요,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혈액은 단백질이에요. 더운 물로 가면은 얼룩이진다. 그래서 무조건 찬물로 핏기를 빼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또는 중성세제로 닦는다는 거. 혈액이나 체액은 무조건 찬물이 먼저입니다. 흡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가래나 분비물들을 호스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가래를 제거하는 것으로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죠. 몸에 구멍 뚫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흡인병, 이런 병은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하게 닦습니다. 한 번 이상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은 닦아야 된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닦아라.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보통 일회용 카테터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고무 이 줄이 카테터예요.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물에 뭐 담궜다가 제거한다,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죠. 이 고무 제품은요, 또 쌀물이에요. 15분 이상 끓인 다음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리래요. 이게 삶는 건 괜찮은데 그늘에 말리라. 햇볕에는 또 안 된다는 거.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별도로 세탁한다. 변이 묻었어. 그러면 별도로 세탁한다가 있어요. 부분 세탁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래가 묻었어. 분리해서 세탁합니다. 수해가 발생했어. 전기사고 조심해라. 가스 누출을 예방해라. 시간 간격 두고 하나씩 플러그 써야지 한꺼번에 닫혔다가는 또 이렇게 누전된다. 차단기를 필요하면 내리고, 가스 밸브 다 잠그고 쓰고,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전기제품 막 바로바로 쓰지는 않는다. 태풍 났어. 침수가 우려되면 지하에서 나온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 차량 이동 중이면 속도를 줄인다. 지진 났어. 일단 머리 보호해야 되니까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다 끝나면은 출구를 확보한다. 밖으로 나가야겠죠? 계단을 이용하지 엘리베이터 쓰지 않아요. 넓은 공간으로 도망가라. 정전 났어. 이런 전기용품 사용 자제하고, 복구됐어도 갑자기 쓰면 또 스파크 튀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꽂는다. 시간 간격 두고 천천히 써라. 전기사고, 접지용 3핀 플러그, 의료기구. 이거 접지용 3핀 플러그가 이렇게 핀이 3개입니다. 여러 개의 전기 코드 꽂지 않는다. 보호용 커버, 이런 거 씌워놔야 이게 물 안 들어가겠죠? 수확한 후에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해서 먹어. 그러면 더 맛이 좋아. 후숙 과일이에요. 후숙, 나중에 숙성시킨다. 망고, 바나나. 저 얼마 전에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시켰는데, 새파란 바나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먹기나 하겠어? 했는데 베란다에 한 3일 놨더니 노랗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후숙 과일이에요. 낙상은 위험한 대상자. 여러 종류의 약물을 먹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잘 넘어집니다. 어지럽기 때문이에요. 기립성 저혈압도 많이 생기고요. 관절염 있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약도 많이 먹어. 이런 경우에는 더 잘 다친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낙상이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게 낙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고 약 많이 먹는 사람,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눈이 잘 안 보여. 그럼 더 잘 넘어지겠죠? 환경적으로는요, 집안이 너무 바닥에 뭐가 많아.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바닥이 미끄럽고 문턱도 있고 조명도 어둡고 침대가 너무 높고 신발도 안 맞고 이러면 안 좋다는 거.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침상 난간을 만들거나 그 침대 아래 이불을 깔아놔야겠죠. 또 음주하고 이런 사람들 잘 넘어지고 잘 다칩니다. 균형 감각이 부족했을 때 근력,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육 키우려면 일단 걷기 하셔요. 고혈압 너무 중요하죠? 그냥 전 국민이 고혈압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칼륨이 많은 찐 고구마, 시금치 이런 게 혈압을 낮추기 좋다. 바나나도 혈압 낮추기 좋습니다. 칼륨은요, 몸에 있는 염분을 빼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칼륨 먹어라 합니다.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랑 먹지 말아라.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약물 효과를 너무 과도하게 올릴 수가 있다.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나 봐요. 대리 처방.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가지고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하죠. 이건 무슨 지원 서비스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개인
활동 지원이었어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리 처방하는 거. 장보기는 뭐라 그랬죠? 일상생활이었죠? 장보기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장보기예요. 침해 대상자.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요즘에는 뭐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자동으로 잠그긴 하는데 안에서 문 열고 뛰어내리면 큰일 나니까. 침해 대상자가 흥분했어. 그 서랍의 물건을 꺼내 성클어 놓는다. 그랬을 때는요. 그냥 주의를 환기합니다. 몇 년 전에 딸이 죽었는데 침해 대상자가 자꾸 내 딸 왜 안 오지? 이러면은 내일 올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TV 프로 함께 볼까요? 귀요보 유튜브 들으면서 같이 공부할까요? 주의를 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주 기억하시나요? 반복 행동, 침해 반복 행동은요. 주의를 환기합니다. 자주 기억하시죠? 주의력 결핍 대상자는요. 자극을 피해야 된다. 침해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만 봐. 왜 쳐다만 봐? 먹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먹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침해 대상자가 이 고구마 맛있어 이러면서 비누 먹어요. 어떡하죠? 이거랑 같이 바꿔 먹을까요? 하면서 뭐 과일이나 뭐 초콜릿을 교환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먹는 걸 뭐라고요? 이식증. 다를리 먹을 식 다른 걸 먹는다. 먹는 게 아닌데 먹는다. 이식증. 그래서 왜 냉장고에 그 과일 모양의 이렇게 병따개 그런 것도 붙여놓으면 안 된다. 먹는 건 줄 알고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 정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침해 대상자 수면을 도울 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수면도 돕지만요. 매일 7시 일어나던 침해 대상자가 9시, 10시가 돼도 안 일어나요. 어디가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 낮잠 자지 않게 합니다. 정말 낮잠 많이 자요. 그럼 밤에 또 안 자거든요. 밤에 안 자면 낮에 또 졸려서 낮잠 자거든요. 밤에 깨고 다시 못 잔다고 하면은 따뜻한 우유 한 잔 주고요. 너무 배고프다 했을 때는 공복에 잠 안 오니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가 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침해 대상자가 자다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면 배가 아플 수 있죠.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는 옷이 젖었는지, 똥매인지 오줌말인지, 뭔가 회음부가 불편한지 모든 것을 다 확인해야 돼요. 신체적인 욕구를 일단 사정해야 되겠습니다. 침해 대상자, 손수건 없어졌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가 없어졌다 하면은 같이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게 답이고요. 사놨다가 또 여기 있네요 해도 됩니다. 침해 대상자가 욕을 합니다. 뭐예요?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 욕하는 그 대상자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엄마가 맨날 아빠만 보면은 욕하고 난리나. 그럼 둘이 떨어뜨려 놔야 돼요. 석양증후군 침해 대상자. 석양증후군요. 주의 환기도 필요하지만 석양증후군은 뭐예요? 석양이 지면은 캄캄해지면은 대상자가 뭔가 배회를 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요. 밤이 아니다. 지금은 낮이다. 이것을 연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칩니다. 밖에가 안 보이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환하게 켜요. 그러면 낮은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안정된다. TV를 켠다. 근데 여기서 또 큰 소리를 켠다 하면은 틀리잖아요. 그리고 뭔가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에게나 다 맞는다. 좋아하는 반려동물 우리 싱싱이 코코와 시간을 보내게 한다. 좋죠. 낮에 따온 감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침해 대상자 사랑 줘야 된다고 했죠. 함께 있어줘야 돼요.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함께 있어준다. 또는요. 뭐 침해 대상자 배회한다 그러면은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어디다? 실내에다가.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집안에서 방황하라 이거예요. 침해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어요. 이거 누구 피해준 건 아니고 본인이 그냥 본인 바지 벗긴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옷을 입혀준다. 내 엉덩이 만졌어. 가슴 만졌어. 이럴 때는 단호하게 하지만 본인이 뭔가 노출할 때 자기가 이게 뭔가 아프고 불편해서 바지를 벗을 수 있거든요. 입혀줍니다. 또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소리 지르지 않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아요. 단호한 거는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에요. 이해시킬 수 없어요. 왜? 라고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왜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왜라고 하면은 그때 왜 그랬어요? 그 행동 왜 했어요? 그러면은 나빴던 걸 다시 기억하니까 안 좋다는 거. 침해 대상자는 사랑을 줘야 된다. 침해 대상자 식사 어떻게 도와요? 음식 온도 확인해야 돼요. 5살짜리 애기 밥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괜찮은지 생선 가시는 또 애기들처럼 발라줘야 되잖아요. 앞치마 입힙니다. 옷에 줄줄 묻히니까요. 턱바지 아니고요. 앞치마. 졸려워합니다. 식사 주나요? 안 줘요. 왜 살에 걸리고 기도 흡인되니까 차라리 나중에 컨디션 좋을 때 먹인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왜? 밥 먹고 있는 사실도 잊어버려서 숟가락이라도 무거우면 나 밥 먹고 있었지? 이렇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밥 먹을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야지 밥 하나 갖다 주고 국 하나 갖다 주고 그러다가 막 뒤고 깨고 하니까 자리를 비우지 말아라.
치매 대상자가 밥 안 먹어.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해야죠.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하던지 뭔가 안 좋으면 보고합니다. 체중 감소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의료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유가 없이 그냥 안 먹어. 그러면은 잘 먹여야겠죠? 걸쭉한 고열량의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요즘에 뭐 유동식 있잖아요. 그리고 파는 것도 있잖아요. 치매 대상자 거주 공간 밝게 야광 테이프를 붙입니다. 어디에? 위험한 곳에. 난간, 출입구, 계단, 난로요. 비슷한 색은 구분을 못한대요. 밤에도 화장실은 항상 24시간 편의점처럼 밝게 해둬야 된다. 위험한 물건은 치워야 돼요. 그리고 막 그 세제를 먹을 수도 있고 농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거는 그 근처에 놓으면 안 돼요. 애기들 왜 다 입으로 가져가죠? 똑같아요. 애기라고 생각하세요.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하고요. 문은 동그란 문이 좋았어요. 막대형이 좋았어요. 막대형이 좋았습니다. 안에는 못 잠그게 해야 돼요. 안에서 잠그면 문짝 뜯어야 되니까. 침대를 벽에 붙이고 두꺼운 요를 침대 밑에 깔아줍니다. 침상 난간을 올리던지 그 침대에서 떨어져도 그 요를 깔아준다.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수도 그 온수 뜨거운 쪽은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면은 장기 기억 속에 빨간색은 뜨거워 위험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해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절연체래요. 치매 대상자 점심시간 지났는데 계속 밥 줘 하면은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세요. 조금 있다가 간식 드릴게요. 그리고 뭐 간단한 걸로 좀 주고요. 빈 밥그릇 보여주면서 식사하셨는데요. 이렇게 하고 달력이 동그라미 쳤네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드셨잖아요. 드셨잖아요.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드셨잖아요. 이렇게 종용하지 않는다는 거. 치매 대상자 흥분합니다. 때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난폭 행동이죠. 아유 이해합니다. 다독다독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치매 대상자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자나 눈높이를 맞춰야겠죠. 치매 대상자 약물 부정이 나타났다. 그 메모에서 병원에 가져갑니다. 재가 대상자 외출 시에 동행,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외출해야 됩니다. 이런 청각을 활용한 인지자극 훈련은 진압력을 강화시킨다. 2인 6 인지자극 프로그램은 60분 이상 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죠. 그래도 귀호고 따라오면서 여태까지 공부하신 분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국시 마판에는요 천천히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짚고 전체를 훑어야 돼요.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 돕는 법 복부를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요. 수치스러우니까요. 바지를 내리고 나서 덮는 게 아니라 내리기 전에 다 덮고 나서 바지 내리는 거예요. 무릎 덮개 같은 걸로. 배변하고 나서 어디로 닦아요? 항문이 맨 마지막입니다. 대장균 때문이죠. 주변은 TV나 음악을 틀어놔요. 왜냐면 내가 똥 싸려면 사실 힘주고 방구 뿡뿡 나오는데 창피하단 말이에요. 주변이 시끄러워야 편하게 싼다. 침대를 올려줘서 이게 상체를 올려줍니다. 여러분 힘 주려면은 상체를 올려야지. 누워서 힘 줘보세요. 힘이 들어가요? 누워서 똥을 어떻게 쌉니까? 대변에 점액질이 있어 보고해야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법. 이동변기가 뭐예요? 이렇게 의자처럼 생겼어요. 여기 이 안에 변기가 있습니다. 일단 팔걸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이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된다. 배설 열어오면은 미지근한 물을 뿌려주면은 뜨끈뜨끈하니 매렵다. 또 이동변기 배설물은 즉시 처리해야지. 방에다 그거 놓으면 냄새 심합니다. 환기도 해줘요. 우리 환기 뭐 2-3시간 간격으로 10에서 30분 동안 한다. 기억나시죠?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면요 이게 조금 쿠션 역할을 해서 소리가 덜 난다. 그런데 그 화장지 좀 아깝잖아요. 음악 틀어주세요.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면 더 좋겠다는 거.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요. 안 미끄럽게. 이동변기 밑에 까는 거예요. 또 옆이다 그러면 틀리고요.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게 한다. 같거나 오히려 이 이동변기가 더 낮으면 편합니다.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해야 돼요. 매번. 이거 매번 이거 세척해줘야지. 이거 냄새 어쩔 거예요. 대상자의 눈에 안약 넣을 때 안약 어디다 넣어요? 요 밑에 요 안에다 넣습니다. 안약은 이 위에서 한 1cm 높이에서 딱 넣어주고 안연고는 여기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2cm 쭉 짜줬죠? 하부 결막낭 중앙이다. 하한 겁니다. 여기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 기저귀를 어떻게 해요? 내가 힘으로 다 하려면은 손목이 나가요. 옆으로 눕히고 기저귀 차고 똑바로 눕힙니다. 대상자가 이제 자꾸 실금하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 힘드시죠? 저 그냥 기저귀 할게요 이랬어요.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 보게 하는 게 좋다.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이다. 기저귀 차면은 욕창 생기니까. 잔존 기능 능력이 떨어지니까 기저귀 썼다 해도 수시로 또 간이 변기를 대줍니다.
기저귀를 자꾸 샌다고 하면은 체위도 변경해주고 좀 세지 않게 지지해준다. 대상자 머리 손질법, 손가락으로 마사지하지 손톱은 아니에요. 이게 침대가 있잖아요. 대상자 머리를 이렇게 가장자리로 옮깁니다. 그래야 머리를 감기니까요. 가장자리에 반드시 눕힌다. 방수포는 어깨까지는 깔아줘라. 린스 따뜻한 물로 헹구지 차가운 물로 헹군다. 이런 보기 틀렸죠? 머리 감을 때 따뜻하게 해야 되고 춥지 않게 해야 되는데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머리카락은 드라이로 말리는 거예요. 젖은 상태에서 빗으면 머리가 안 빗겨지고 엉켜요. 말리고 빗어라.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빗질 하죠. 당연히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하지 아래서 위로 어떻게 빗질을 합니까? 엉켰어. 물 조금 발라서 빗긴다. 피부가 건조해. 발을 관리할 때는요. 보습해주는 거죠. 로션 발라준다. 면역말이 좋다.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뜨거운 물로 조격합니까? 건조해요. 그냥 적당한 따뜻한 물이요.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 또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보고하세요.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 세면을 돕는 방법. 수술을 못하니까 시켜줘야겠죠. 코털은 잘라줍니다. 이게 그렇게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많이 나올 일이에요? 요양보호사는 그 대상자의 코털을 정리해준다. 자른다. 그리고 눈곱이 있는 눈 먼저 닦아요? 없는 눈 먼저 닦아요? 깨끗한 눈 먼저 닦아요. 눈은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아줍니다. 면봉으로 귀의 겉을 닦지 속은 안 닦아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순서로 닦는다는 거 아시죠? 대상자의 의치관리, 틀니입니다. 일단은요, 틀니는 비싸요. 그래서 파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잇몸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잘 때 빼고 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칫솔에 의치세정제를 묻혀서 닦아도 되고 또는 찬물에 담가둡니다. 의치를 세척한 후에는 빼고 자야지 잇몸 압박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의치를 낄 때도 항상 위쪽부터 낍니다. 위에 끼고 아래 끼고 뺄 때도 위쪽 빼고 아래쪽 빼는 거예요. 상악은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를 끼워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에 낄 때는요, 2개의 손으로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딱 껴주고요. 아래쪽은 검지 하나로 그냥 띡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분실 방지를 위해서 정해진 곳에 놔야겠죠. 그리고 변형 방지를 위해서 찬물에 담가 놓고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빼고 자야겠습니다. 한 6, 7시간 빼고 잡니다. 화재가 발생했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기억하시죠? 그리고 소화기는 어느 쪽으로 써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 방향,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쏩니다. 왜? 여러분 선풍기 틀어보세요. 바람 나한테 오는데 여기다 소화기 쏘면은 그 소화기 분말 내 얼굴에 다 쏟아지잖아요. 등지고 쏴야지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더 불도 잘 꺼진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 기다리세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죠. 한쪽 손만 짚고 쭉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 엘베 타나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베 타고 가다가 전기 끊기면 뚝 떨어집니다. 당뇨병,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혈당 올라가죠? 그때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요. 저혈당에 주의하세요. 혈당 수치가 높으면 운동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약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세요. 뭐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미역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국가고시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침구 관리. 재봉선이 없고 침대 커버 수시로 세탁해 주세요. 의사소통할 때 눈을 맞추세요. 잠이 덜 깼어. 그랬을 때는 똑똑똑 소리를 냅니다. 무조건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면은 자다 눈 떠서 벌떡 놀랄 거 아니에요. 일단 소리로 귀여보님 일어나셨어요? 굿모닝 귀여보님 이렇게 또는 똑똑똑 소리를 내줍니다. 제가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함께 교환하러 갈까요? 뭐 휠체어를 타고 가던 지팡이를 짚고 가던 같이 갑니다. 나 전달법 속상해요. 걱정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어가 I입니다. 그래서 I 메시지라고 하죠.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합니다. 나에게 미친 영향. 제가 식사하신 거 설거지하러 오면은 밥풀이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 있어요. 물을 좀 버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좀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어르신이 이거를 물을 안 부니까 제가 힘들어요. 이게 아닙니다. 주어가 항상 내가 돼야 된다는 거. 남자친구가 전화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이제 애정 식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야, 자기가 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 좀 걱정되더라. 나 좀 심란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 옷이 젖었는데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다 감기 걸리실까봐 저 너무 걱정돼요. 이러다 건강 해치시면 어떡해요? 건강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내가 네 걱정해 준다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의사소통할 대상자, 짧은 문장, 그림판, 실물, 문자판, 뭔가 이해가 안 돼. 이력장애 대상자예요. 짧게 천천히 얘기해야 된다면은 이해력이 뭔가 부족하다.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며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게 공감이다. 상대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알아먹어야 돼요. 그게 공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외롭네 했을 때 공감은요. 아, 그러시군요. 이거예요.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시각장애, 눈이 안 보이면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아, 거기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놨어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해야지 그쪽, 저쪽 이런 지시대명사를 쓰면 모릅니다.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 돼요. 안 그러면 깜짝 놀래고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반보 정도 앞으로 팔을 끄는 듯한 리드하는 자세가 좋다. 뒤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쪽은 보행기, 보행벨트 보조할 때이다. 응급처치의 원칙,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하는 거지 뭐 연장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장자보다 오히려 우리 배운 우리가 더 잘 알아요.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었어. 코와 입은 숨 쉬는데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사망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하다. 응급처치 교육 받은 사람 또는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하고요.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는다. 뭔가 골절이 입었어. 골절이나 외상이 있어. 움직이면 복합 골절이 생겨요. 더 많이 다칠 수가 있다. 또 뭔가 화학약품을 먹거나 다쳤어. 이 약품 가져가야 돼요. 의사척을 할지 구토를 할지 약병을 보고 결정합니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 계속해야 돼요. 대상자가 죽었어.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응급처치해야 됩니다. CPR을 하던지요. 심폐소생술이요. 심정지 대상자, 심장이 정지했을 때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 모두 물러나세요. 이거는 뭐예요? 리듬 분석할 때죠. 모든 기기는 전원을 먼저 껴고 패드를 부착합니다. 어떻게? 3, 2,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대상자의 오른쪽, 왼쪽에 붙인다고 했어요.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리듬 분석하고요. 시행합니다. 패드 부착,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또는 왼쪽 중간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아래 똑같은 말이에요. 안전벨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순서이다. 오른쪽, 왼쪽. 제발 맞추세요, 여러분. 3, 2, 오른쪽, 왼쪽. 리듬 분석 2분 간격이다. 분석 중입니다 하면은요. 모두 물러나세요. 손을 떼야 되겠어요. 자동심장 중격기 패드 부착 위치 어디라고요? 오른쪽, 왼쪽, 3, 2. 오른쪽이 3글자, 왼쪽이 2글자. 오른쪽 빗장뼈, 왼쪽 중간 겨드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 심폐소생술 단계는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기죠. 반응을 확인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심폐를 소생하는데 가슴을 압박하는 게 심이에요. 30대 그 다음에 기도유지 고개 턱을 똑바로 듭니다. 그 다음에 10초 이내에 2번 불어요. 이게 바로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임종. 사후강직은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시작되니까요.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자세를 좀 바르게 잡아줍니다. 가루약은요.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서 녹여서 먹거나 바늘 제거한 그 플라스틱 주사기 있잖아요. 거기 미리 써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합니다. 안녕고 3글자, 안약 2글자죠. 안녕고는 움직여줍니다. 안약 넣고는요. 눌러주는 거예요. 어디를? 눈과 눈 사이 여기 있죠. 여기가 비루관이에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안녕고 어디다 넣어요? 안약 안녕고 다 여기다 넣습니다. 이 아래.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하안검 또는 아래 결막낭. 여기에 넣는데 안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는 처음에 연고를 열면은 그 막 끈적끈적하게 나오면 거즈로 짜버리고 그 다음에 2cm 정도 쭉 짜 넣어준다는 거. 그리고 이 눈 감고서는 움직여서 골고루 약에 퍼줘야겠죠? 안약은요. 이 눈에서 1, 2cm 위에서 투여를 한 다음에 여기 비루관 좀 눌러줘요. 가볍게. 그래야 코 안으로 약이 안 들어간대요. 이 정도. 안녕고를 눌러준다. 이러면 감쪽 같지만 안녕고 움직여주는 거였어요. 여기 왜 글씨가 가려져 있을까요? 휠체어 있는 대상자 침대로 옮기려고 할 때 일단 요양보호사가 힘들어가죠. 무릎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줘. 미스코리아 자세. 안녕하세요. 규호보입니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꼿꼿이 펴니다. 중심을 낮게 합니다. 기저면은 넓히죠. 발을 왼발 오른발 또는 앞뒤로 하고요. 지지면을 넓힌다. 그거예요. 제가 이걸로 가렸네요.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을 가까이 잡는다. 보통은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 여기 있죠. 허리 여기 있죠. 여기서 힘을 주라는 얘기예요. 허리와 가슴 사이에서 여기서 힘을 줘야지. 그리고 큰 근육을 사용해야지 안 아프다. 손가락으로 깔짝거리는 것보다는 손바닥 오히려 이렇게 몸통에서 힘을 줘라.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그래야지 다치지 않는다.
진압력장애 대상자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한 것을 자주 얘기하고 자주 반복한다. 이름을 잘 기억 못하니까 물품에 이름을 붙인다.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뭐를 자주 인식시킨다? 익숙한 거.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나는 귀여보 이런 것을 인식시킨다는 거. 진압력장애자는요. 선망 대상자, 치매 대상자에게 다 옵니다. 시간이나 장소, 환경을 잘 몰라요. 지금 몇 시인지, 지금 몇 월인지, 여기 어딘지, 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게 진압력 장애자예요. 대상자 여가 활동 유형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음악회, 전시회 이거 다 사교 오락 활동이에요.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보는 건 사교 오락 활동이다. 텃밭 가꾸는 거 소일 활동, 식물 가꾸는 거 소일 활동이죠. TV 보고 신문 보는 거 소일 활동이에요. 종이 접고 퍼즐놀이 하는 거 소일 활동이다. 가족 중심의 활동 소풍, 대화, 나들이, 나머지 다 자기개발,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요양보호사 공부하기, 국가고시 따기 다 자기개발.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는 사교 오락 활동. 모르겠는 거 자기개발. 치매 대상자 요실금 나타날 때 어떻게 하냐? 일단 방을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화장실이 가까워야 덜 싸니까요. 배뇨 훈련은요. 낮에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한다. 가능하면 기저귀는 사용한다? 않는다. 왜? 최후라. 우리 엄마 계속 기저귀 사용하게 하고 싶어요? 대상자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든지 기저귀 안 쓰고 버텨보고 싶잖아요. 야간에는요.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은 해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이에요. 야간에만요. 배뇨 후 치골의 상부를 눌러줘서 오줌을 쭉 짜준다. 방광을 확실하게 비워준다. 야간에 화장실 가기가 좀 위험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 이동식 변기 그 의자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침대 옆에다 놓고 씁니다. 대상자가 넘어져서 골절이 의심된다. 어떻게? 무조건 움직이지 않아요. 부목으로 고정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얼음찜질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움직이면 다칩니다.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목해야 돼요. 얼음찜질 해야 됩니다. 보통 한 2, 3일 합니다. 원래는요. 24시간 얼음찜질 했는데 붓기가 빠질 때까지는 얼음찜질. 그 다음부터는 따뜻하게 찜질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메라비언의 법칙, 외모가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가.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옷차림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됩니다. 파자마 입고 가지 마세요. 몸빼바지 입고 가지 마세요. 전문가같이 안 보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각적인 요소. 우리 어디 면접 갔어. 외모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사실. 얼굴, 표정, 그 옷차림, 그리고 태도나 자세가 55%를 먹고 들어간다. 청각적인 요소, 음성 38%, 크기, 억양, 속도 이 두 개 더하면 뭐예요? 93%. 생긴 거랑 목소리가 그냥 다 먹고 들어간다. 나머지가 내용이래요. 내용 들리지도 않겠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법, 비언어적,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표정이나 태도겠죠. 적절하게 짓는 미소, 오케이. 희미한 미소? 이거 안 된다. 약간 대상자를 향해서 기울인 자세 좋다. 지나치게 머리 끄덕끄덕끄덕 하면은 좀 이상하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좋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지는 말래요. 약간 기울이기만 하래요. 적절한 시선 좋아. 시선 고정, 부담스러워. 크지 않은 목소리. 치매 단계별 의사소통 초기에는요 주제가 자꾸 바뀝니다. 요거 하다가 우리 콩나물 다듬어 주실래요? 수건개 주실래요? 계속 그냥 바뀝니다. 이름 부르는 게 좀 어렵다. 좀 뭔가 우리 그 단어가 기억 안 나잖아요. 연예인 이름 생각하려 해도 걔 누구지? 요즘에 저기 그 배우 있잖아. 저기 접종 맞고 시력이 안 보여서 라디오 하차이 때문에 강서구 이름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다. 초기에는요, 집중력이 높은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는데, 높은 시간대를 파악해서 대화를 하래요. 충분히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치매 중기는요, 명칭 실어증이에요. 저거, 컴퓨터, 핸드폰, 이 말이 너무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좀 얘기가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이 정도. 그래서 이름표를 좀 붙여줘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치매 말기는요, 말을 못해요. 그나마 더듬어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증 말을 못하니까 상대가 말하는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합니다. 앵무새처럼 말해서 그래서 말기예요. 낮은 톤으로 다정하게 천천히 분명히 얘기하고요. 응답을 안 해도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말을 못한다고?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귀여보입니다. 오늘 대상자님, 오늘 어르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 이만 오늘 가볼게요. 뭐 청소했어요. 듣거나 말거나 못 알아들어도 얘기를 하면 또 알아듣잖아요. 얘기를 하면 또 듣고는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은 해야 된다. 응답 안 하고 리액션 없어도 나는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